자, 기출 복습 가로넣기인데요. 제가 진도를 못 따라가고 있죠. 3주차에는 지역권까지 했지만 오늘 나오는 가로는 2주차까지의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야 좀 진도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괄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이구. 토지를 거래했는데요. 거래를 감추고 증여로 가정을 했어요. 왜? 매매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란 말이죠. 자, 매매가 가장행위고요. 증여가 음닉행위죠. 아니다. 바뀌었군요. 매매가 음닉행위고요. 매매를 숨겼죠. 증여가 가장행위죠. 자, 증여는 가장행위니까 무효죠. 문제는 음닉행위 매매가 유효냐 이 문제죠. 그런데 이 매매가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라 그럼 당연히 매매도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 계약도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 유동적 무효죠.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자,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해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거래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가 되겠죠. 거래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 자, 139조에 의하면 이게 조문인데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에서 당사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추인하면 139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행위로 본다. 따라서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걸 보니까 소급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4번은 취소권자를 말하죠.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제, 착, 사, 강, 제착, 사강, 대, 승이죠. 제착, 사강, 대, 승 이러죠. 제가 뭐죠? 제한능력자죠. 대가 뭐예요? 대리인이죠. 1번은 제한능력자, 2번은 대리. 이렇게 가로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그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 다만 누구는 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모든 이익을 다 돌려줄 필요가 없고 선악을 묻지 않고 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죠. 즉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있습니다. 자, 6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뭐죠? 취소권 포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건데요. 다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해야만 효력이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때 그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고 미성년이라는 취소 원인이 소멸, 즉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만 효력이 있죠.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이렇게 되겠죠. 7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요. 취소권은 3년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요. 10년의 기산일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죠. 3년의 기산일은 언제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다른 말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이라고 해야 되죠.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럼 큰일 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8번
무슨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생기는 게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죠. 반면에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야 되죠. 9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을 보통 뭐라 하죠? 이미 성취. 두 글자로 기성이죠. 자,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되죠. 앞머리 땄죠 우리? 기정, 조, 기해, 무 그랬죠. 따라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기정조, 기해무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불능 조건도 있죠.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이죠. 그럴 때는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10번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걸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추정한다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11번 물권과 관련된 거죠. 온천에 관한 권리, 즉 온천권.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을 할 수 없다죠. 따라서 온천소는 공용소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소에 해당하지 않죠. 온천소는 지하수의 일종일 뿐 공용소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없고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죠. 12번 뭐뭇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상실로 소멸을 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물권 중에서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권이 하나 있죠. 뭐 유치권.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고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소멸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침해가 되면 점유권으로 보호받을 뿐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3번 지역권과 무슨권은 물권적 청권은 인정이 되지만 자 물권적 청권이 세 가지잖아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죠. 뭐가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그중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14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니까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나 그 등기가 그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죠.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물권에 관한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옳은 질문이 판례죠. 자, 마지막 15번. 우리 187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물권,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처럼. 따라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이때 원고가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매수인이 승소를 합니다. 판결이 뭐라고 나와요? 매도인은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죠. 그게 이행 판결이죠. 그 이행 판결은 180조 판결에 해당하지 않지요. 즉 형성 판결이 아니죠. 따라서 이행 판결의 경우는 등기해야 되죠. 187조 등기가 필요 없는 형성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이니까 따라서 2번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권법 총론,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거기 부분까지 괄호넣기로 살펴보셨습니다. 이 이후는 또 다음 주차에 괄호넣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에 관련된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출된 거 위주로만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절반은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은 건너뛰는 그런 지혜를 발휘. 그러니까 어려운 거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한테 손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